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번엔 정규식에 대해서 좀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실제 정규식을 사용하는 예를 같이 보면서 정규식을 한번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validate,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값의 형태와 같은가 다른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 상황에서 정규식을 쓰는 예입니다. 우선 구글 폼즈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설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구글 드라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써보신 분들이 이번에 한번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글 폼즈에 들어가셔서 이런 화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질문에 뭐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고 뭐 네 혹은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뒤에는 뭐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런 보조 설명을 달고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다는데 뭐 이렇게 선택지를 둬서 네나 아니요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용자가 직접 인식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 네나 아니요로 분명히 텍스트를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답하게 하고 싶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용자가 네 혹은 아니요로 답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예, 어떻게 할까? 일단은 네만 가능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네 혹은 아니요인데 네만 좀 더 문제를 단순화해서 먼저 접근을 해봅시다. 예, 이거를 정규식, 정규 표현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 우리가 정규식을 쓰는 거니까 구글 폼즈가 정규식을 지원을 합니다. 네. 어떻게 표현할 것 같으세요? 사용자가 네라고 써야지만 입력이 되게 하고 싶어요. 예. 네 말고 다른 거를 썼을 때 입력이 안 되고 뭔가 에러가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정규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정규식 모르시지만 어, 정규식에서 네만 가능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일단 그거를 정규식을 쓰시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점 3개짜리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 밸리데이션 해서 자료가 입력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어, 이렇게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선택들이 나옵니다. 메뉴가 지금 이제 숫자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regular expression 정규식 선택이 있어요. 여기에 예. 요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식 안에서도 다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매치잇을 선택하시면 돼요. 매치잇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우리가 미리 설정한 정규식과 완전히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아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매치잇을 보세요. 이걸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쓰냐? 예. 네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예. 네라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싱겁죠? 예. 맞습니다. 정규식에서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쓰시면 정규식이 됩니다. 해당 정규식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죠.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해서 몰라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이렇게 나와요. must match pattern. 네. 이 에러 메시지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네라고 하면은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질 않죠. 예. 그리고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여러분은 정규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이걸 보시려면은 아까 구글 폼 편집에서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눈 모양 있어요. 눈깔 모양. 예. 이게 프리뷰라고 해서 이걸 누르시면은 실제로 설문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문을 보내주고 싶으면은 이거 눌렀을 때 나온 화면에 URL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이번에는 확장을 합니다. 아까 내는 글자가 하나였는데 아니오만 가능하게 해봅시다. 약간 바꿔서 아니오만 가능하게. 글자가 여러 개죠. 아니오가 가능하다. 이게 아니오만 되게 하는 거죠. 아니오만 되게. 이 말 뜻이 뭘까요?
아니오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낮은 수준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 다음에 니가 오고 그 다음에 오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음. 아, 이. 근데 이게 다음이라고 제가 썼죠. 예, 아 다음에 니가 오고 니 다음에 오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생략된 거죠 사실은. 근데 정규식에서 다음을 뜻하는 게 뭘까요? 다음. 뭐 다음에 뭐. 이걸 이제 영어로는 concaten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말을 씁니다. 정규식에서 다음을 뜻하는 게 뭘까요? 아까 내는 글자 하나였기 때문에 뭐 다음이 없었죠. 예, 내 하나만 딱 맞으면 되는 거였어요. 예, 뭘까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각 언어별로 가장 중요한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생략된 형태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디자인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디폴트로 그냥 비어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때 뭐 프린트 한 다음에 뭐 if 문하고 뭐 이렇게 for loop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건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라는 뜻이에요. 예. 한 다음에 요거 하라.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뒤에 이제 엔터를 치잖아요. 이걸 이제 new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다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요거 다음에 요거 한다. 물론 이게 들어맞지 않는 언어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게 또 다른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정규식에서 다음이란 건 너무 자주 쓰는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음을 표현하는 연산자는 그냥 공백이에요, 공백. 예, 뭐 공백 엡실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는 그냥 아니오 그대로 쓰시면은 아 다음 니 다음 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아니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구글 폼즈에 가셔서 실제로 한번 정규식 아까 그 칸에다가 아니오라고 쓰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눈깔 모양 있었죠? 그리고 가셔서 실제로 여러 가지 다 입력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한번 본인이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보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죠. 자, 이제 네 혹은 아니오에서 혹은 부분을 한번 다뤄봅시다. 네하고 아니오는 우리가 다뤄봤죠. 혹은 예, 가운데 있었던 혹은 이거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예. 정규식에서는 혹은을 이걸로 표현합니다. 예. 버티칼 바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키보드 자판에 보면은 이제 한글 자판 같은 경우에 원화 표시가 있죠. 예. 그게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은 이 세로 막대기가 나옵니다. 버티컬 바 그냥 바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막대기라고도 합니다. 예. 이건 의미는 alternation이라고 해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선택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요거나 요거. 그래서 네 하고 혹은 아니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오 혹은 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오를 바꿔도 같은 의미니까 아니오 혹은 네나 네 혹은 아니오나 같은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연산자 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터 프레시던스라고 해서 연산자가 이제 괄호가 없을 경우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섞였을 때 어느 걸 먼저 처리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네. 이거 얼마입니까? 3, 4, 12 2 더해서 14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하는 데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곱하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곱하기를.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어떤 새로운 수학에서는 새로운 수학 체계에서는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연산자 순서가 더 빠르다고 치면 더 높다고 치면은 더하기를 먼저 하면은 2 더하기 3은 5
5 곱하기 4는 그때는 20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답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연산자들 이렇게 한 수식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연산자부터 하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이제 연산자 순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과 혹은 중에서 정규식은 어느 걸 먼저 처리할까요? 우리가 다음과 혹은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뭐 네 혹은 아니요에서 아 다음 니 다음 오잖아요. 예. 숨어 있는 거죠. 예. 혹은도 있고 다음과 혹은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어느 걸 먼저 처리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 네 하고 바하고 아니요를 했어요. 네 혹은 아니요라고 생각해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은을 먼저 처리한다면 요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를 붙이는 게 돼요. 요 사이에 다음이 되겠죠. 다음. 예. 그래서 네 니오 아니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이 바가 먼저 빠르게 처리되고 요 사이에 있는 어, 다음이 늦게 처리된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다음이 먼저 처리된다 칩시다. 밑에 경우에 아니오가 한 덩어리가 된 다음에 네랑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네 아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니오가 붙는 경우죠. 그럼 여기선 네나 아니오가 되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여기서는 네니오 아니오가 되는 거죠.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둘 중에 1번, 2번. 둘 다 가능해요. 연산자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네, 정답은 네, 다음을 먼저 합니다. 네, 비어있는 연산자죠. 네. 그 다음에 혹은을 처리합니다. 혹은이 아까 바, 막대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연산자로 생각한다면은 다음은 곱하기로 보셔도 되고 혹은은 더하기로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이 곱하기니까 먼저 하고 혹은은 더하기니까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한 덩어리 먼저 된 다음에 이걸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를 갖다 붙여서 혹은이 네 혹은 아니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네 아니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네. 자, 여러 개 혹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을 연달아야 한다면, 연달아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네 혹은 아니 혹은 아니요, 아니요도 되게 세 가지가 되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세 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달아서 그대로. 그러면 아니요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또 아니요도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혹은이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구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혹은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 줄이기 얘기를 제가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말인데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리팩토링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중복된 부분들을 줄이는 걸 말해요. 중복된 요소들을. 그걸 줄였을 때 프로그램 밀도가 높아지면서 코드 가독성이 좋아지거나 혹은 관리가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줄이는 게 어, 어떤 프로그램 관리에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요. 엔트로피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방을 정리하는 거죠. 난잡해진 방을. 지저분한 코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리팩토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규식에 대해서도 중복 줄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규식이 깨끗해져요. 관리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복을 줄이는 과정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정규식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규식 공부하실 때에도 어떤 정규식을 보면 얘의 중복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해 보시면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훈련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니의 중복을 썼는데 네, 아니, 오, 아니요에서 아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번 있잖아요. 어떻게 줄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혹은 아니 다음 오 혹은 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정규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중복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가 한 번 나오니까 뭐냐면
네 하고 아니 하고 다음에 오나 요 둘 중에 하나 온다 이런 뜻이죠. 예.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네, 바, 아니 하고 괄호를 해서 오, 요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룹핑 혹은 서브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괄호를 치는 거를. 그럼 괄호가 우리가 수식 쓸 때 똑같이 괄호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괄호로 된 거. 그럼 오, 요가 먼저 한 덩어리가 돼요. 네, 오 또는 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다음이 있죠. 그러면 아니 다음에 오, 요가 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혹은이 여기 또 한 덩어리가 돼요. 예. 그래서 다 묶으면은 네나 혹은 아니 하고 끝이 오나 요로 끝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서 그룹핑을 해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의미맥락으로 예, 오 요를 묶는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하고 아니, 오 하고 바하고 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네나 아니, 오나 요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매칭됩니다. 예,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오와 요를 묶어주면은 얘가 한 덩어리가 먼저 돼요. 아셨죠? 그래서 괄호는 우선순위 정하기를 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게 트리 구조가 됩니다. 트리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렇게 묶이는 것들인데 예.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트리 구조로. 예. 그래서 괄호를 통해서 트리 구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괄호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용은 특정 부만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캡처링이라고 하는데 괄호로 묶었던 것들만 뽑아서 따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다 나중에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은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쯤에서 제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regex101.com이고요. 또 하나는 regexper.com입니다. 네. 둘 다 사이트인데 웹사이트인데 regex101.com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은 화면인데 여기에 정규식을 쓰시고 여기에 내가 매칭하고 싶은 사용자의 인풋 텍스트를 쓰시고 예, 하면은 매칭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들이 딱 눈으로 딱 바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정규식 구조를 설명해 주고요. 예, 실제로 매칭되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네, 아니, 오, 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정규식을 갖고 테스트를 해봤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써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오, 네. 나 할 때 네. 그 다음에 네니뇨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봤을 때 보면은 아니요, 아니오, 네 이렇게 세 가지만 매칭하죠. 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쪽 칸에 G라고 쓰셔야 돼요. 이 G는 뭐냐면 글로벌을 줄임말인데 이게 매칭하는 을 여기서 전부 다 찾는 거예요. 예. G가 없으면 첫 번째 것만 찾아서 색칠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G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래그라고 하거든요. 예. 뭔가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전체에서 다 찾아라 이렇게 스위치를 켜준 거죠. 그다음 얘는 이거를 정규식을 쓰면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요거를 레일로드, 예. 기찻길, 예.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이어그램. 그래서 정규식 시작하면은 아니 다음에 오나 요로 올 수 있는 게 요게 덩어리가 되죠. 예. 요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네로 해서 끝나거나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네로 끝나거나 혹은 아닌데 오로 끝나거나 아닌데 요로 끝나거나 이렇게 딱 보면은 딱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그룹 샵1 되는 게 우리가 괄호 친 겁니다. 오나 요로 된 거.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쓰시면은 번갈아 쓰시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거나 테스트 해보거나 할 때. 예.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레렉스 101이나 레렉스퍼 같은 거를 통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